나무를 심어서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기념일, 식목일이지요. 그런데 바다 식목일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바닷속의 숲을 조성해가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 그리고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날인데요. 이번 달 10일이었습니다. 바닷속에 왜 숲을 조성해야 되는지, 해양 생태계는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최용우 생태보건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조금 낯섭니다. 어떤 곳입니까? 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요. 예. 포항, 군산, 여수, 제주에 4개 해역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예, 저희 기관은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 2에 근거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 보급하는 등 어업 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가지고 201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예. 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산림 조성하는 것처럼 바다를 푸르게 가꾸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던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 산림청에서 육지의 산림을 가꾸듯이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바다의 숲을 만들고 가꾸는 바다숲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2022년까지 전국 연안의 228개소를 대상으로 약 292제곱킬로미터의 바다숲을 복원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도 꽤 됐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 성과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5월 10일이 법정 기념일입니다. 바다식목일이었는데요. 바다식목일 잘 모르고 넘어가신 분들을 위해서 뭐 어떤 날입니까? 육지의 식목일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갔는데, 5월 10일 바다 식목일은 세계 최초로 저희 한국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바다 식목일은 바닷속 생태계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국민적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매년 5월 10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인데. 제1회 바다식목일 행사는 2013년 5월 10일에 제주 서귀포에서 진행되었는데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바다식목일 행사하면 우리가 이제 그냥 식목일 하면은 뭐 나무 심고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어디서 열렸는지 궁금하네요. 예, 제11회를 맞이하는 바다식목일 행사는 범국민적으로 바다식목일이 뭔가, 바다숲이 뭔가를 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해양수산부 장관님, 그리고 저희 공단 이사장,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사장님, 그리고 효성그룹 대표이사님 등 약 1000여 분의 기빈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가 그리는 바닷속, 우리가 꿈꾸는 바다숲이라는 주제로 지난 5월 10일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조류를 직접 심는 그런 퍼포먼스도 같이 진행해가지고 바다숲이 어떤 거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조금 알리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이게 바다숲이 이제 조성하게 된 이유가 요즘 워낙 황폐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 전부터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겁니까? 예, 조금 바닷속이라서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 텐데 육지에 산불하고 병충해 같은 재해 때문에 민둥산이 되면 숲을 복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바닷속에도 수온 상승이라든지 태풍 등 같은 자연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육지에서 영양 개발, 오폐수, 그리고 해양 쓰레기 유입 등의 인위적인 요인, 그리고 바닷속에 성게하고 소라같이 해조류를 뜯어먹는 초식 동물에 의한 과도한 피해 등 생물학적 요인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원래 거기에 있어야 바닷속이 사라지는 현상을 갯녹음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 바닷속에 이 갯녹음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갯녹음 현상에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바다 생태계 회복 사업, 그러니까 즉 바다숲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원래 있어야 되는 해조류들이 없어지는 이것을 이제 갯녹음이라고 부른다 하시는데 이것도 바다 사막화다 이렇게도 부른다고요? 네, 갯녹음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치 육지에 나무가 없어지는 민둥산처럼 바닷속 안반에 붙어 자라야 할 미역, 다시마,
감태 같은 해조류가 사라져가지고 안반이 사막화처럼 하얗게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갯녹음 현상이 발생한 곳에는 육지의 나무와 같은 해조류가 있어야 할 곳에 대신해가지고 그 홍조류의 일종이긴 한데 무절석해조류가 자리를 차지하게 돼가지고 안반이 분홍색이나 하얗게 변하게 되는데 이런 곳에는 더 이상 해조류가 자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일명 바다 사막화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럼 바다 사막화가 되면은 아예 생태계가 다 무너지는 거네요, 그죠?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예, 그 바다 사막화, 즉 갯녹음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원래 그 나무가 있어야 될 그리고 안반에 서식해야 될 해조류 군락지가 사라지고 그 군락지가 이루고 있는 생태계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육상의 숲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는 것처럼 바닷속에 바다숲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다숲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가지고 바다숲 생태계가 붕괴되고 그리고 이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물들이 함께 감소하는 등 그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갯녹음 현상은 언제 처음 보고됐습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이게 뭐 발생한 것들이 아니라 꾸준하게 발생을 했는데 그 1980년대부터 일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요.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1990년대 초에 정식으로 최초 보고되었습니다. 근데 과거 2010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매년 약 12제곱킬로미터의 갯녹음이 저희 연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기관의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국 연안이 약 37%의 안반에서 갯녹음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사막화가 된 상태에서는 바다숲이 조성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바다숲이 뭐 좀 조성할 만한 곳에 미리 해가지고 예방을 하는 건지 바다숲은 어떻게 조성하는 겁니까? 예, 그 해조류가 소실되어가는 그 갯녹음 발생 해역에 육상의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미역, 다시마, 모자반, 감태 같은 해조류 군락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갯녹음 발생 실태를 비롯해가지고 과학적인 해양 환경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바닷속 자연 안반의 해조류를 육상에 나무 심듯이 직접 이식하고 그리고 해조류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또 해조류의 서식과 성장을 방해하는 그 폐기물 같은 그리고 성게 같은 초식 동물을 제거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들어가서 그냥 배에서 이렇게 뭐 포자를 뿌려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사람이 일일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기계가 있습니까? 사람이 일일이 들어가서 하는 방식들이 그 이전에는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수중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어떻게 그 바다숲을 효과적으로 그 관리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같이 기술적인 개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지? 예, 그렇죠. 국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바다숲을 조성하게 되면 이제 그 바다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 바다숲을 저희는 크게 6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산생물의 서식처 기능입니다. 물고기, 조개 등 그 어패류가 산란, 서식하는 공간, 즉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염물질 정화 기능입니다. 육상에서 유입되는 질소인 과 같은 유기물 그리고 중금속 등을 흡수하고 제거하는 역할도 바다숲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웰빙 식품,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해조류가 포함하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 같은 유형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혈당 조절 및 동맥 경화 예방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뭐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유형 기능성 물질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뭐 알긴산, 뭐 베타카로틴 좀 낯설지만 이런 의약품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해조류에서 추출된 그 다양한 물질들이 식용, 산업용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청정 바이오 에너지 기능입니다. 해조류를 통해 가지고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등 해조류 바이오매스 공급원으로 기능도 주목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온실가스 저감 기능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 광합성을 하는 해조류 군락이 이루는 바닷숲 1제곱킬로미터가 연간 337톤의 이산화탄 탄소를 흡수한다고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는 바닷숲은 그 지속 가능한 탄소 제어 수단으로 미래 세대에 꼭 필요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337톤이면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뭐 육상과 비교한 자료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1제곱킬로미터당 337톤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질 않는데 국내 차량 약 4만 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동일한 양을 흡수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네. 예. 아니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바다숲 조성을 쭉 해왔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 얼마나 있었던 겁니까? 예, 2022년까지 저희가 바다숲을 약 292제곱킬로미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환산을 하게 되면 연간 약 9.8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뭐 육상에서 나무 심자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식수가 그렇게 빨리 막 이렇게 크지 않는데 이게 바다숲은 보니까 굉장히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정말 바다숲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좀 예산도 많이 투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예, 일단 바다숲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540제곱킬로미터를 조성을 목표로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쪽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18만 톤에 흡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국가 주도의 바다숲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과 함께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 그러니까 지난 5월 10일 바다식목일 행사에서 민간 기업인 현대자동차 그리고 효성그룹 등 두 대기업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민간 기업이 바다숲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데 이는 국가 중심의 사업에서 국민과 함께 가꾸는 사업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외빈 중에 뭐 자동차 회사 임원이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왜 오셨나 했는데 이런데 또 이게 새로운 산업이네요. 그러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이런 거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되니까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동안 너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예,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은 현재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들만의 힘으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업인들과 그리고 바다를 이용하는 부산 시민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 보존하는 데 좀 동참을 해준다면 우리 바다는 좀 더욱 번창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부산 시민들과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서 바다를 지켜주시면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최용우 생태보건실장이었습니다.